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SB의 최근 주택 신뢰 조사에 따르면 주택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ASB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키위들의 비율은 지난 분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순 11%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순 31%로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순 31%는 31%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SB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13년 만에 주택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최고점에서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침체는 2023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순 81%는 이자율이 향후 12개월 동안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집값이 최고점에서 최대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투자자 매튜 라이언은 중앙은행의 예측은 예측 그 이상이며 그것은 명시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시장 가격 결정 메커니즘 또는 일부를 통제할 때 성명서는 예측이 아니라 의도된 정책 방향과 결과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이드리안 올 중앙은행 총재가 취한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작년에 조정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라이언은 그것이 올 총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탕처럼 돈을 나눠줬는데 다들 치과 의사를 찾을 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은 약 100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기득권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올로직은 뉴질랜드 주택시장을 호주인들을 위한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키위와 호주 주택시장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고 거의 모든 것이 뉴질랜드 시장을 더 불안정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뉴질랜드 집값은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이 뛰었고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41%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호주의 일부 지역 시장에서 일치했지만 전국 수치는 26%로 더 낮았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0월 이후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호주는 5월부터 단 4차례만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주택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현금 금리도 3%로 호주의 1.85%보다 훨씬 높습니다. 뉴질랜드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이 현재 연간 7.3%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는 6.1%입니다. 두 국가의 실업률은 호주가 3.4%, 뉴질랜드가 3.3%로 거의 동일합니다. 주택가격은 시드니는 1월에 정점을 찍었고 이미 7월 말까지 5.2% 하락했으며 멜버른은 2월에 정점을 찍으며 현재 3.4%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집값은 약 16% 하락했다고 코올로직 뉴질랜드 리서치 책임자인 닉 구달은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뉴질랜드의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전력회사들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뉴스는 뉴질랜드의 주요 전력회사인 메리디언, 머큐리, 제네시스의 전체 순이익이 전년보다 1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메리디언과 머큐리는 순이익이 각각 55%와 42% 증가했고 제네시스는 3,100만 달러에서 2억 2,100만 달러로 무려 6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은행으로는 키위뱅크가 1억 3,10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겨 지난 회계연도보다 4% 증가했고 ASB는 11%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증권협회의 올리버 맨더는 은행과 에너지 회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금리 변화에 영향이 크고 특히 에너지 회사들은 탈탄소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코트라 뉴질랜드 취업박람회가 9월 8일 목요일 힐튼 오클랜드에서 개최됩니다. 멘토링 세미나와 부대 행사로 고용법과 비자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포지션에 신청하셔서 뉴질랜드에서 취업의 기회도 잡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영업 수익이 9% 증가한 27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회계연도에 5억 9,100만 달러의 과세 후 순손실을 보고했습니다. 5억 9,100만 달러의 순손실은 2021년 회계연도에 2억 9,200만 달러의 순손실과 비교됩니다. 그렉 포란 최고 경영자는 항공사가 해외에서 본 것처럼 여행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강하지만 높은 연료 가격, 열악한 경제 상황,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직원 병가로 매우 빡빡한 노동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는 2023년 회계연도의 비행 능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 75에서 80%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질랜드 컴퓨터 비상 대응팀, 즉 CERT-NZES에 보고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건수는 지난 분기 이후 14% 감소했으며 4월과 6월 사이에 2,001건의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분기의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은 5% 증가해 총 390만 달러를 도난당했습니다. CERT-NZ에 따르면 손실을 보고한 사람 중 32% 이상이 1,000달러 이상을 잃었습니다. 평균 손실액은 135달러였으며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균 5시간을 보냈습니다. CERT-NZ은 지난 분기에 사기꾼들이 사용한 특히 일반적인 전술 중 하나가 전화 스푸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발신자 아이디에 은행 번호와 같은 번호를 표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CERT-NZ 이사 로 포페는 매우 강력하고 길고 고유한 암호를 사용하고 앱과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이중 인증을 사용하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적 항공사 퀀타스가 오클랜드와 뉴욕을 잇는 새로운 직항편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사는 시드니, 오클랜드, 뉴욕 노선이 2023년 6월에 주 3회 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어 뉴질랜드가 약 한 달 뒤부터 뉴욕 취항을 준비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맷 서비스에 따르면 웰링턴과 크라이스처치 모두 이번 겨울에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웰링턴은 71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1927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사상 최고 기록이며 이전 기록은 2006년 621mm였습니다. 웰링턴의 올겨울 강우량은 평균보다 80% 더 높았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1원 0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9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2원 77전입니다.